오늘 주제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예, 빨리 한번 가볼까요? 예, 노량진 수산시장 최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잖아요. 네.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정 발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니까 그냥 너무 싱싱하고 좋네요. 그렇죠, 갑시다.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물이야 저야. 뭐죠?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예. 짭짤한데 이게.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핵 오염수는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와 이거 완전 맛있어. 갑자기 왜 수족관 물을 드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손주 딸들도 무슨 전자파에 튀긴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지금은 방사선 방류수 가지고 또 국민을 튀기는 거 아니냐 그러한 총궐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물 청주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먹어봤어요. 그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빡딱빡딱 뛰어요? 그래서 광어보다 더 뛰시대 보니까. 김병민 최고위원 의견 너무나 궁금해서 네. 제가 잠을 설쳤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바닷물 먹방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바닷물 먹었다고 광어보다 더 펄떡펄떡 뛰는 민주당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수조물을 더 마시면서 이미 2011년에 방류해서 우리 근해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방류할 오염수보다 이게 훨씬 진하다. 5, 6년 먹었어도 우리 5천만 국민 안전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송송 구멍타기라는 화제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감정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8,600원과 5,000원. 주인공 발언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8,600원 한번 들어볼까요? 저가예요. 8,600원. 예, 러일 전쟁 때 일본군에게 보급이 되어서 설사를 막았던 지사제 정로한 일본 직구 가격. 예, 오늘 직구 가격입니다. 예, 일본 현지에서 이 가격으로 사서 배송해 드리는데요. 물론 이게 정수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에 물이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선이 계속 먹었다 뿜었다 하는 물이잖아요. 네. 게다가 또 뭐 여러 가지도 생리작용도 있고 하니까 식수는 아니죠. 네, 식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속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론 하나 사 드시라고. 근데 또 믿을 만한 걸 드시고 싶을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일본 직구 가격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왜 일본이 더 믿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꼬는 거죠. 비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약도 믿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거 뭐 알고 보면 그 육선을 향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쉬셨어요. 일산에서 하시다 우리 김현미 장관이랑 잘 안 되신 다음에 김영선 의원 10년 쉬시다 오랜만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작년 재보궐선거. 국회 부의장을 해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으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럼 뭐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섬기는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보는 게 중요한데 조선일보가 이미 설명했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59분 대통령. 뭐죠?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1시간 안에서 59분을 대통령만 이야기한다 해서 59분이거든요. 네. 이거 제 주장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모들이 알았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니들은 하기만 하면 돼. 이런 태도. 즉 대통령이 무엇라고 말씀하셔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번 정부에서 몇 분 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배현진 조직사무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 유상범 수석 대변인 이 세 분들이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당의 요직을 맡았습니다. 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바이든 날리면 논쟁 때 네. 다들 바이든과 날리면에 집중해서 이걸 들었느니 저걸 들었느니 하고 있을 때 네네. 이 세 분은 호련히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뭘요? 이 XX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이 사람들로 들렸다. 이 세 분이 그 말씀을 시절하셨어요. 아, 그랬었죠. 예. 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매우 흡족하셨던지 네. 중직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럼 김영삼 의원도 물을 마시는 자세로 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먹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바라는 의원상. 네. 이걸 딱 구현한 거죠. 대통령도 노량진에 있는 바닷물을 드시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전혀 원치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 감정가는 네. 5,000원입니다. 5,000원. 그 보니까 요즘 우황청심원 하나의 값이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팔딱팔딱 이 광어가 뛰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저 라디오를 들으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 수조물을 아마 떠먹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네. 걱정스러운 마음에 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 이런 발언과 이런 행동은 전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정확하게 지난날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가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어민들, 어업인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걱정했었죠. 자영업자들 네.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해서 우리 수산물 조금이라도 더 맞습니다. 먹자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런 수돗물을 떠먹는 듯한 행동들이 오히려 이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 사실은 도움보다는 온갖 희화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대통령부터 김기현 대표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괴담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 같은 방식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는 우황청심원 하나의 값을 적었습니다. 아니, 지금 댓글이 굉장히 혼돈입니다. 와, 이거 예상치 못한 당내 비판. 예상치 못한 당내 비판에 다들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에 돌아가서 괜찮겠냐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괜찮으신 거죠? 예. 그럼요. 네. 아, 실제로 그 김기현 대표가 이 관련해 가지고 화가 좀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이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국민들께서 혹시 모르는 불안과 우려 속에 또다시 수산업계에 피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국민의힘이 무슨 일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런 과학적인 대응 또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와 당 지도부는 늘상 네. 입에 달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님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상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 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된다. 요거 우리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하신 말입니다. 예.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해양재판소에 가져가야 한다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비판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께서 제가 지금 따옴표로 읽어드린 이 부분을 그대로 언제요? 예, 야당 시절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좀 김기현 대표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대본 적어주던 사람이랑 지금 대본 적어주는 사람이 달라서 그러실 건데 국제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의원이 이제 다선이시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적어주는 원고만 계속 읽지 마시고 자기 주장을 하셔야지. 유엔 해양법까지 들먹이면서 국제법에 제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당사자가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듣는 국민들은 아 도대체 어느 게 맞는 얘기야?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입장 변화를 지적한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IAEA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 메시지를 냈던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때는 이제 세 가지 엄격한 조건을 조건들을 제시를 달고 했었고요. 그 세 가지 예.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들 하나하나를 충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IAEA의 검증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벌써 6차례 보고서가 나왔고 내일이면 이제 7차례 7차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문가가 들어가 있었고 또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이 IAEA의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의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문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도가 온 천하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IAEA마저도 일본에 매수됐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장으로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 매수됐다는 것인가? 이런 또 논란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관련된 데이터 중심으로 네. 철저하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하다 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IAEA 최종 보고서가 이제 내일 일본 정부에 이제 전달될 것 같은데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 원자력을 다루는 기구잖아요. 원자력을 다루는 기구는 바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김병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네이처라고 아시죠? 네이처지. 예, 이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논문들을 실는 잡지인데 최근호가 이제 후쿠시마 웨이스트 워터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 문제를 정말 이게 깨끗한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한 잡지의 일부를 제가 프린트를 해갖고 왔는데 제가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수 없고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이처지가 인용한 과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일본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을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와이 대학의 바이올로지스트 이제 생물학자죠. 로버트 리치몬드 교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렇게 해서 방사능 오염수를 푸는 게 이 건강에 안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The answer is no. 노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쌓여 있는 과학적 정보로는 우리가 위험성을 확실하게 안 위험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네이처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싸우지만 말고 좀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들고 나와서 서로의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 IAEA 최종 보고서 예. 만약에 이제 안전하다라고 나온다면 그 다음 절차가 수산물을 다시 수입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후쿠시마산. 있습니다. 네. 네. 후쿠시마 수산물은 대한민국이 수입을 하지 않고 있고 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모든 안전성 검증될 때까지 절대로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하지 않을 만한 근거를 뭐라고 지시하실 겁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이미 2012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오염수들이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이상 네. 이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오염수 방류와 엮어서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 있는 우리 바다까지 오염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산물이 수입될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이 아니다. 다시 한번 힘줘서 얘기를 하고요. 네이처지도 좋고 한국연자력학회가 토론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국회 민주당을 대표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같은 분 꼭 나가서 함께 토론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이 문자 메시지 보니까 토론 대신 일본 홋카이도 가서 어디에 골프 칠까에 대한 네. 고민 삼매경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는 건지 네. 정치 선동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슈로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참 답답하죠. 자연스럽게 이거 연결하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김영주 무려 부의장님께서 휴대전화로 골프 일정을 뭔가 논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떼약볕에서 그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생각하면 국회 부의장이 이런 태도는 전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매우 부적절한 입장이군요. 것을 일단 확인하고요. 그런데 시민들까지 일본 여행을 가면 안 된다. 전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동과 도쿄전력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하고 싸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화교류 또 관광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네. 그런 속에서 정치적으로만 싸워야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도 일본 여행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우리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적어도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여행 가면 안 됩니까?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본을 향해서 방사능 테러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방사능 테러라고 있던 그런 국가와 맞서 싸우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길거리에 나가서 큰일 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이번 여름에 일본 홋카이도의 골프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의원들의 진정성이 국민들께서 느껴지겠습니까?
장외투쟁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이렇게 피토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일본 여행을 꺼내는 일만으로도 염치가 없는 일이다. 참 모순적인 일들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네, 통일부의 전례 없이 네. 장관, 차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가 됩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더 이상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통일부 내부에서는 이 부처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는데요. 역대 최대 금액차 아닙니까 이거? 네. 아니, 너무 그냥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좀 써봤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남북 경협하면 김경협 의원. 예. 예. 제가 그 사람 자료를 봐서 네.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2021년에 자료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남북 경협을 앞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10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20년 동안 6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811조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20년간. 예, 앞으로 네네. 20년간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가운데 남북 경협이 실현되면 네. 저는 이 액수가 딱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예. GDP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북한의 노동력 등을 이용하면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면 국방비로 들어간 돈 말고도 뽑아낼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런 남북 관계를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통일부 장관 보니까 거의 무력 통일, 북진 통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흡수 통일을.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만드시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우리 보수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제가 이거 딴 데 아니고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 가서 뽑아왔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1단계는 화해와 협력 단계. 남북이 적대와 불신 대립 관계를 청산하라 이런 거고 평화 공존을 구축해 가면서 2단계를 간 다음에 3단계 통일 국가 완성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요. 정치 공동체를 실현해서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데 1민족 1국가를 하는 거죠.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선거를 해서 통일 정부를 구성하고 통일 국회를 구성해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해서 통일 완성시킨다. 이것이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딱 우리나라의 기초를 잡고 있는 통일의 방법인데 근데 여기에는 흡수 통일 얘기가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통일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통일 방안은 뭐다라고 설명을 먼저 해줘야죠. 왜 그런 맥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흡수 통일을 하자 그럽니까? 사람 놀라게. 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놀라셨군요. 많이 놀랐습니다. 네, 많이 놀랐어요. 자, 많이. 네. 김병민 의원 15,000원. 냉면값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 평양냉면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까지 오른 것 같은데 네. 과거에 북한의 리선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맞아요. 예, 그건 있었어요. 아, 예, 화 많이 리선건. 났어요. 예.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 앞에서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와갖고서는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런 남북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통일부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무력을 완성을 선언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통일부가 가야 될 역할들을 재정립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통일 방안 당연히 맞춰서 가는 게 좋은 건데 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향한 그 위협을 고도화시키고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도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와중에
그저 근거 없이 대북 지원부라 불린 만큼 막무가내로 퍼주기식의 통일부의 역할 네. 필요치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통일부 역할의 재정립에 나서자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네. 묻고 싶습니다. 아.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 필요하죠. 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경협도 너무 하고 싶은데 경협을 하기 위해서 비핵화가 전제돼야 되는데 북한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기업인들한테 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선의로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 근데 아닙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통일부 내부에서는 이러다 통일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공무원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는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평화통일의 지향 방안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건 헌법 정신 아닙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여기서 화를 한번 돋우고 가겠습니다. 야, 이번 개각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다. 세다. 와, 요거 좀 세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프레임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이 유튜브를 좋아하고 본다고 계속 민주당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뭐만 얘기를 하면 극우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른바 발언에 대한 수위가 높아서 막말 프레임에 갇힌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 김어준 씨도 유튜브 하잖아요. 이 김어준 씨 유튜브 같은 경우를 일각에서는 극좌 유튜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를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막 가갖고서 같이 출연하고 참여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는 민주당이 극좌 유튜버에 노란하는 정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근데 이제 같은데. 김어준 씨를 임명하거나 정부에 어떤 들어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를 예. 이른바 내각이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네네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른바 모든 애들을 다 싸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마 우리 앵커께서 주시는 얘기는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네. 과거 이제 김채환 원장, 유튜버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이게 좀 가는 과정이 좀 적합하냐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신 거로 보이는데요. 아마 발언에 대한 판단은 저마다 조금씩 있을 거라 생각하고 촛불 집회 중국 유학생 네. 7만 명 동원설. 네, 이제, 네. 이제 공무원 인재 개발 원장으로서 예, 예. 과연 과거에 했던 주장처럼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발언들과 행동들을 이어가게 될 것인지 정말 국가 이 인재 공무원들의 인재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무려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양식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극우 유튜버가 와서 앉아서 원장이라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고깝겠습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인사 패턴을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입니다. 자기 선배 검사인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 검사 임명한 걸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일해봐서 아는 사람들, 각종 비서관들이 있는데 지금 자꾸 5명이라고 말하는데 2명이 먼저 나가 있어서 7명이 지금 차관 중에 비서관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의자입니다. 내가 수사해본 사람들. 김태효 안보실 차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런 분들 다 수사해봤던 분들인데 지금 정부의 요직으로 임명하고 있죠. 수사해보거나 같이 수사했거나 하여튼 다 수사 영역에 들어왔으면 다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고용하거나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내가 보는 유튜브에 나왔던 사람들인 걸로 생각이 돼요. 하루에 한 편 반씩 올리는 교수가 통일부 장관이 되고 김채환 씨 같은 경우 지금 영상 다 내렸다 그러는데 뭐 민주당은 놀고 있었겠습니까? 이분 영상 지금 다 다운로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나씩 공개가 될 텐데 이런 분들을 쭉 임명하는 거 보면 딱 부류가 같이 검사, 같이 대통령실 아니면 내가 유튜브 봤던 사람. 김성현님. 좀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애 위원 같은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를 하셨어요. 극우 편향? 상식적이고 공정한 중도도 반대쪽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말씀 하나 더만 이어서 하면 극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 대변인 할 때요. 열린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했던 정승국 교수의 영상을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보시고 정승국 교수를 초대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이분의 유튜브 사랑은 좌우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꽂혀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 명의 인사를 끄집어서 전체를 보편화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지난 인사를 다시 한 번만 복귀해 보면 네. 탁현민 씨 같은 경우가 그럼 전문성이 있었던 인사였던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86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주사파 정권이다. 네. 이렇게 비난하는 일에 민주당은 과연 동의했는지 이런 일들도 보편적으로 네. 함께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품 명품 오늘 여기서 두부 감정위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뭡니까 이 검찰 국가의 탄생이? 자, 오늘 진짜 거물급 초대 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매워요, 매워. 돌아온 미에 추다르크 추미애 전 법무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컴백과 동시에 막 뉴스를 막 쏟아내고 계십니다. 네, 뭐 많이 당황하셨죠? 아, 많이 당황하셨어, 우리 고객님. 네, 마음이 좀 아프죠. 예. 아, 마음이 네. 아, 네. 제가 너무 까불었군요. 예. 네. 자, 그 1년여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셨는데 네. 그동안에 뉴스는 아마 계속 챙겨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정치판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지 5글자로 표현하신다면 또 하나요 또? 쑥대밭 적중. 쑥대밭 적중. 아, 예상을 하셨던 겁니까? 어허. 네, 제가 쑥대밭이 될 거다 했는데 어. 정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네, 보십니까? 네, 네, 네. 아, 쑥대밭으로 보십니까? 쑥대밭이다. 네, 네, 네. 아, 안 보이셨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네. 컴백의 이유와 컴백의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그 쑥대밭이 다시 좀 그럼 주고 하면은 네. 농사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더 가다가는 이 대한민국 호 자체가 완전히 가라앉을 것 같아서. 아, 그렇게까지 보세요? 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미력하지만 네. 그런 위기. 아, 그렇게까지. 네. 굉장히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것 같은데 네, 이따가 네. 하나하나 이야기를 웃을 일이 나누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까불었군요. 근데 저희는 좀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해서요. 네. 예, 중간중간에 좀 웃음도 좀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그런 웃음 좋습니다. 예. 아니, 자. 괜히 진지한 척 하셨어요. 에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추미애 장관 최근 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법무장관 그만두실 때 즈음에 일화를 공개한 후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난리예요, 난리. 난리.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나를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 이게 난리거든요. 네. 추윤 갈등이 격화되던 시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그 자리에서 내려갔을까 궁금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 진실입니까? 종용이라기보다는 물러나 달라라고 하신 거죠. 부탁. 인사권자시니까. 네. 그러면 인사권자는 종용이 아니고 아, 지시군요. 당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네, 법적인 그렇죠. 권한을. 네. 네. 당시에 그럼 이유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한 게 있었을까요? 그날은 이제 징계 의결서를 들고 간 날이에요. 아, 검찰총장 징계. 네. 그 내용은 징계 의결서 내용은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측근 한동훈이 관련돼 있으니까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사찰했다 하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대한 비위로 장관이 징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이 심의 의결을 한 날 네.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제가 이제 보고하니까 보시고 서명을 하시고 네. 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너무 수고가 많았다. 네, 이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 아니겠느냐. 네. 이것이 또한 선례가 돼야 되고 이런 일은 또 자주 있어야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수고한 장관이 물러나야 되겠다. 어.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는 그럼 어떻게 권한 있는 받아들였습니까? 분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당연히. 네네. 네, 왜냐하면 그냥 그 내용 안에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윤석열 당시 네네. 총장이겠죠. 근데 보통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냥 어디 가서 술 마셨다? 촌지받았다? 이 내용이 아니고 네.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 방해했다? 네. 사법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이. 네.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장관이고 장관이 똑바로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책무를 이행한 사람한테는 물러나라. 또 잘못한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모르죠, 저는. 아, 그건 몰라요? 당에서 요청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네.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네. 그랬더니 당이 요구를 한다. 네. 근데 이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곧 시기.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니. 예, 그러니까. 예. 네. 아. 재보궐선거가 4월이니까 네. 12월에서 뭐 그 석 달 얼마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근데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최재성 전 수석이요. 네. 이번에 이 인터뷰 이후에 네.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네. 당시 정무수석이었어요. 예. 네.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안 썼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었다. 네, 사직서를 내라 네. 할 때 저는 낼 수가 없다.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해달라라고 하고 뭔가 농간을 부리는 줄 알았어요. 아 중간에서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엄청난 비위를 알면은 아 이런 결단을 하실 일이 네네, 없다. 이거 본안 끝날 때까지 예. 자리를 지키고 검찰개혁 완수하라 힘을 실어준다라고 저는 믿었죠. 네네. 네네. 장관님 잠시만요. 네, 마이크가 지금 예. 또 약간 흥분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장관이 물러나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아무도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행사하는 감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고 밑에 이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꼼짝을 못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막을 수 없겠구나 그런 절망감을 네, 네, 느끼셨다 네. 이런 네, 거군요. 네. 아 근데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 대통령을 대놓고 그렇게 제가 모신 대통령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요거는 조금 MSG가 이렇게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정철승 변호사의 MSG 네. 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예. 진짜 짧게 네. 자연인 추미애로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서운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이낙연 당시 대표한테 서운함이 있습니까? 서운함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다. 저는 네. 그 정무수석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 이해를 해요. 네. 그러나 정무수석은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니 정무수석 말고 네. 이낙연 그리고 이낙연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을 위해서. 네네네. 아.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약속을 한 거예요. 촛불 국민들에게. 아. 이게 나라냐 할 때 제1과제가 제1 요구사항이 검찰 개혁이었어요. 네. 또한 언론 개혁이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선거의 상황 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좌초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 반찬거리가 아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아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만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 추윤 갈등 전 국민이 다 알았고 결국은 대통령이 됐는데 말이죠. 함께 일했던 검찰총장 윤석열. 네. 윤석열 총장은 어떤 스타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이죠.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당신이 약속했지 않느냐. 이 수사 지휘를 네.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수사 지휘를 내리기 전에. 네네네. 그런데 그 약속을 스스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세요라는 지휘를 했어요. 네. 제가 직접 수사하겠다 이런 지휘가 아니고 네네. 수사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겠다. 예. 내 뜻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세요 하는 그런 온건한 지휘였어요. 네. 그런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다 소집해가지고 네. 장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래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장회의에 일임해놓고 부장회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자기 뜻을 거역한다고 또 다른 회의체인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총장이 잘못한 거지만 총장 보고 그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총장 권한을 배제하는 건 장관이 잘못된 거다. 그 스스로 약속한 건데 안 지켰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데 네, 네, 네. 이렇게 그 조폭처럼 이 검사장들이 그렇게 저를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네네. 그때 이제 추윤 갈등이 네네. 심화됐습니다. 네네. 그때 네. 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총장은 대통령이 됐어요. 네. 여론이 네. 왜 추미애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장관님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저는 총장이 예. 대통령이 그 됐으니까. 대통령께서 저를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유임시킴으로써 거기가 거꾸로 이 시그널이 추미애가 어떤 정치 의도, 목적을 가지고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언론, 이른바 보수 언론이 설정해 놓은 그 메시지가 오히려 힘이 실렸다라고 보는 거죠. 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1월 18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임으로 신임한다. 네. 정치 안 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재신임을 해주시는 바람에 추미애가 너무 오바를 했다. 지나쳤다. 무리수를 뒀다. 거칠었다. 당대표께서는 우아하지 않았다. 거칠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당정청이 합창으로 이제 이 추윤 갈등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 징계 청구한 내용이 안 알려진 거예요. 세상 밖으로. 그러나 1심 법원에서는 그 비위가 너무나 중대해서 네.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볍다. 네. 그러니까 면직 이상이다. 면직 이상은 해임밖에 없어요. 오히려 법원의 1심 판사가 해임 처분이 적당했다. 네. 이렇게 해준 거죠. 네. 1심 네, 판결은 추미애가 옳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당시에는 그 굉장히 외로웠습니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내 편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네. 굉장히 외로웠습니까? 당연하죠. 그냥 그 고립 무원의 그래요? 상태. 네. 울었어요? 속으로 많이 울었죠. 속으로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됐고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그걸 그 기간 동안 지켜본 마음은 어땠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저도. 예. 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데 대한
책무감, 마음이 무겁죠. 네.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건폭 정권이다 생각해요. 건폭이요? 네네. 건폭이라고 때려잡자라고 자꾸 대통령이 그러시는데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네. 그런데 여기야말로 건폭이에요. 건폭으로 보신다는 네네. 거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뭐로 보십니까? 딱 하나를 짚자면.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노량진 시장의 그 수족관 물도 막 멀쩡한 국회의원님들이 마시고, 네, 국무총리도 뭐 마셔도 된다라고 하고 네. 무섭잖아요. 걸핏하면 네. 압수수색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한 줄로 이제 열중샷 하는 거고요. 네. 기괴한 행동도 창피하지 않는 거고요. 네. 67대 법무장관, 네. 68대 우리 박범계 장관 지나서 지금 69대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선배로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영상 편지요? 영상 편지 아이고 그 기분이 나겠어요, 그거? 뭐 쓴소리가 됐든 조언이 됐든 한번 저 카메라 보시면 네. 가혹하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켜주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은 그 반대로만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어나더 브라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혐의와 그 대통령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 소송 때문에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가 계시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는 아마 정치 무대에 못 오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재판 쇼는 하지 마세요. 이 대통령과 피고인 원피고가 1심 동체가 돼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 쇼는 하지 마세요. 중단하세요. 그래야 신상이 편할 겁니다. 네. 네. 예. 어휴, 장관님이 더 무서운데요? 장관님이 더 무서워요. 아까 무슨 공포정치 말씀하시더니 더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발언 세게 압수수색 나왔어요. 안 해요. 예. 네. 자, 그냥 자. 집에 편안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네. 육선에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겠죠. 이거거든요. 네. 출마합니까? 내년 하죠. 4월 10일 22대 총선에? 저는 알아요, 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예, 이렇게 하면 해. 아니,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요. 드라이브에 딱 나오셔가지고 해. 하잖아요. 자, 맞죠? 네, 나중에. 나중에. 아. 아유, 제가 더 라이브 지금 4년째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출마해요.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똑똑하죠, 저? 예.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지역은 네. 거기인가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라고 말씀 안 네, 하시고요. 네, 네. 예. 지금 고민정 의원이 거기 지역구라 예. 굉장히 좀 신기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최근에 뭐 인터뷰 하신 네, 걸 보니까 네, 네. 민주당이 대여 투쟁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하시던데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검찰 정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인간 안보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태를 규정하고 대외 투쟁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있다라고 사법 리스크는 건폭 정권에서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보십니까? 네, 오히려 사법 피해자죠. 그런데 이 사법 피해자 보고 당신 때문이야라고 집안 싸움에 전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해요. 네. 당 네, 네.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네, 길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 무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참 더웠던 7월 3일 월요일 더 라이브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